네,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항회로의 전반부를 다루는데요. 조금 전체적인 진도상 오늘 어쩌면 조금 세 번째 시간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중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 중에서 제가 일단 시리즈 패러럴 회로까지 같이 다뤄보고 시리즈 회로까지만 다뤄보는 걸 일단 목표로 하고 나머지 저항 회로 해석과 그 다음에 데브닝과 노튼 회로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다루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2차 시에 잠깐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하죠. 히리후프의 법칙은 이렇게 회로를 노드와 루프로 이제 분석하는 그러한 일종의 전압 법칙과 전류 법칙으로 이제 나뉘어지고요. 특히 이제 전류 법칙 같은 경우에 노드에서 모든 전류의 합이 제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그젬플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점에서 전류들이 전부 모였을 때 어떤 식으로 수식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가, 이것만 잘 세울 수만 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회로 해석법을 다루거나 또는 이제 다른 등가 회로를 다룰 때에도 상당히 이제 개념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히리후프의 전압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법칙은 이제 루프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전류 법칙이 노드를 해석하는 것이라면은 노드에서의 전류들의 합이 제로라면은 전압 법칙은 루프에서의 모든 전압 강하량은 제로다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뭐 서로 대응되면서 또 서로 이렇게 유사한 개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KVL 어떤 볼테이지의 드롭이나 볼테이지의 상승이 전부 우리가 0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테이지 드롭, 전압 강화의 모든 합이 어디를 향해서요? 루프를 통해서요. any closed loop pass라는 게 바로 루프란 뜻인 거니까 루프를 통해서 모든 전압 강화의 합이 제로라는 법칙이고 수식으로는 이렇게 되죠. 모든 이 루프에 존재하는 전압 강화량들의 합을 0으로 표시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모든 전압 상승의 합을 제로로 본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한번 표현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류의 법칙처럼 또 어떤 경우냐면 전압 강화의 량의 합과 전류 상승의 합이 서로 같다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식적으로 써보면 결국은 수학적으로는 다 같은 식인데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그걸 위해서는 먼저 커런트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커런트의 방향은 루프별로 일단 시계 방향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선정했을 때 전압 강하량과 전압 상승량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제로 이러한 루프가 있다고 보고 V1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압이 상승되고 V2는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압이 강화되고 V3에서는요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압이 상승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승이냐 하강이냐 하는 것은 이 루프의 전류의 방향을 먼저 설정해 놓고 그거에 맞춰서 이 화살표의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면 상승,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하강, 그런 식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루프의 전압 강화량을 보면은 여기서 V1에서 상승이 일어났으니까 전압 강화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마이너스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V2에서는 전압 강화가 제대로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대로 플러스. 그리고 다시 V3에서는 전압 상승이 일어났으니까 전압 강화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됩니다. 모든 전압 강화의 양은 이와 같이 되는 거고요. 전압 상승의 입장에서 한번 또 두 번째 수식을 써보겠습니다. 전압 상승의 입장에서는 또 역시 루프의 방향을 정해놓고 나서 이 전압 V1에서는 전압 상승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럼 전압 상승이 일어났으니까 이건 그대로 플러스로 표시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압 상승의 입장에서 봤을 때 V2는 전압 강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다시 V3에서는 전압 상승이 일어났으니까 전압 상승이라는 관점에서는 플러스로 써주는 것이죠. 그거의 합은 0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 이러한 수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점, 전압 강화량과 전압 상승량은 서로 같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프를 돌렸을 때 전압 상승은 어디 있습니까? V1과 V3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V1과 V3가 전압 상승량의 합이고 전압 강화는 V2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V2는 오른쪽에 놓고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이게 뒤바뀌었는데, 이건 뭐 사실 뭐 뒤바꿔도 상관없는 거니까 이쪽이 전압 상승, 이쪽이 전압 강하죠. 전압 강화는 이쪽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수식을 딱 보십시오. 그럼 다 같은 수식인 거죠. 수학적으로는. 여기에 전부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V2를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또 얘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 세 개의 수식은 수학적으로는 같으나 의미적으로는 세 가지 의미를 쓰인다. 이런 것입니다. 아까 히리호프의 전류의 법칙하고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또 전류의 법칙에서도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세 가지를 썼지만 수학적으로는 같다는 것을 요 예제를 갖고 했듯이 전압의 법칙도 요 예제 루프를 가지고 똑같이 전압 강하량과 전압 상승량, 그다음 전압 강하량의 합과 전압 상승량의 합을 이렇게 같이 놨을 때 결국은 관점에서는 다 똑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또 한번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은 회로에 모르는 모든 값들을 구해보자. 그래서 모르는 값은 뭐죠? 이 V 값을 알아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드라보의 입장에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돌렸을 때 이것은 상승이니까 마이너스죠. 여기는 하강이니까 모르는 값이지만 그대로 플러스를 놓고, 그 다음에 이쪽은 상승이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하강이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갔으니까 하강이니까 역시 하강 방향이니까 그냥 그대로 10을 쓰고, 여기는 뭐니까 하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2도 그대로 써주게 되는 요 식이 되는 것이고, 요 수식의 해를 풀어보면은 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더해지면 마이너스 3이니까 오른쪽으로 보내면 네, V는 3V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 전압 상승의 합이 0이라는 수식을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요 루프를 돌렸을 때 상승의 관점이니까 얘는 이번엔 플러스, 상승이니까 15가 되죠. 여기서는 하강이 일어난 거니까 상승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요 하강인데 상승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요 하강인데 역시 상승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죠. 모든 상승량의 제로다 해주고, 이것도 혹시 풀어보면은 여기가 5가 되고 2를 빼면 3이 되는데 마이너스 V를 오른쪽 이동하면은 V는 3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식이나 다 같은 수식이기 때문에 결과도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또 요 여제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모든 강하량과 상승량의 값들은 일치한다. 이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을 삥 돌리는 이 시계 방향의 루프를 전류 방향을 놓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볼까요? 요 수식대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은 강하량만 가지고 먼저 강하량의 합을 찾아보겠습니다. 요건 상승이니까 강하가 아니고 여기 강하죠. 그러니까 V, 여기도 강하니까 10, 여기도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 V 더하기 10 더하기 2가 되겠네요. V 더하기 10 더하기 2가 모두 강하량들이고, 그 다음에 상승량은요 요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 이렇게 써놓고 역시 계산을 해보면 V는 3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요 키리호프의 전압의 법칙, 또 아까 우리가 다뤘던 키리호프의 전류의 법칙,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쓰실 수만 있다 그러면 어떤 예제가 오더라도 그 결과들을 잘 풀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키르호프의 법칙이고요. 요 중요한 두 가지 법칙을 가지고 KCL, KVL이라고 하는데요. KCL은 커런트 법칙, KVL은 볼테이지 법칙이라고 합니다.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죠. 다음과 같은 서킷에 두 개의 루프를 갖고 있는 서킷이죠. 여기는 전부 네모 박스는 저항이 될 수도 있고, 뭐 주로 저항이겠죠. 여러 가지 뭐 소자들이 이제 올 수 있는 건데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소자가 뭔지 하는 거는 전부 네모 박스로 해놓고, 그 양쪽 단자에서 그것이 뭡니까? 네, 이것이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지 상승이 일어나는지 그것만 이제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이거를 보고 여기에 있는 모든 언노운
그쵸. unknown current와 이게 잘못됐습니다. current인데 circuit이라고 썼네요. unknown current와 볼티지들을 구해보아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unknown current는 뭡니까? 표시가 안 된 것들이죠. I3, I4, 5, 6, 7, 8 이걸 풀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모르는 값이 뭐죠? 볼테이지도 있나요? 네, V2 이런 값들을 모르는 값을 구해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KCL과 KVL을 구해보는 거죠. 그럼 먼저 이 V2부터 구해볼까요? 모르는 게 요 V2 하나, 여기도 V1도 모르는 걸로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노드에서 커런트의 합은, 그쵸. KVL만 써볼까요? 네, KVL만 써보겠습니다. KVL만 써보면 먼저 KVL을 쓰면 이쪽 루프를 가지고 한번, 노던 전압 강화량의 합은 제로라는 걸 가지고 한번 수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루프를 보면은 뭡니까? 모든 전압 강화량은 제로다 하는 걸 갖고 써볼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V2는 정압 상승이 됐으니까 강화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V2가 되네요. 마이너스 V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전압 상승이 되고 있으니까 역시 마이너스 9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루프는요. 역시 상승이니까 마이너스 V1. 이쪽은요. 하강이니까 이렇게 돌린다고 했을 때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고 했을 때 여기는 역시 하강이니까 이건 플러스 11이 되겠네요. 그래서 모든 전압 강화량의 합은 제로다는 식을 하나 세우는데 여기에는 지금 미지수가 V2와 V1 두 개가 있으니까 당장 식이 구해지질 않지 않습니까? 요걸 놔둔 상태에서 이거는 두 번째 루프를 또 한번 살펴보죠. 두 번째 루프에서도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전류 루프를 돌려버린다고 했을 때 모든 전압 강화량의 합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강화가 일어났으니까 V1, 여기서는요. 강화가 일어났으니까 그대로 5, 여기는 강화가 일어났으니까 그냥 3, 역시 강화가 일어났으니까 2. 그래서 이 오른쪽 루프의 시계 방향으로 전류를 빙그르 돌렸을 때 모든 전압 강일의 합의 공식은 요 수식이 될 것이고 여기서는 미지수가 V1 하나니까 네, 값은 V는 마이너스 10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마이너스 10을 아까 세운 값에서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먼저 얘를 V2의 입장에서 쓰면은 11에서 9를 빼서 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V2는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네 V2는 2-V1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때 V1에 여기서 구한 마이너스 10을 넣어주면 V2는 12가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V1과 V2를 구한 것이죠. 이제부터는 이제 뭐를 구하는 것이죠? 네, 나머지 값들을 구해야 되는 거죠. I2부터 I3 이런 것들을 쭉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KCL의 노드의 법칙을 갖고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은 먼저 뭘 구해 볼까요? I3를 구해 볼까요? 그럼 이쪽은 요 노드를 여기를 노드로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여기 들어오는 것을 모두 플러스로 하고요. 나가는 것을 그렇게 할까요? 네. 요 수식대로 하면은 나가는 거와 들어가는 게 합이 같다는 것을 써보겠습니다. 세 번째 규칙, KCL의 세 번째 규칙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거는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그쵸. I3 하나네요. 그러니까 I3는 나가는 거는 들어오는 거는 6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3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6과 그렇게 되나요? 네.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쪽 수식이 잘못됐네요. 네, 다시 한번 여기서 중지하고 보겠습니다. 네, 중간에 노드 표시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노드 표시를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표시했고요. 네, 루프에 돌아가는 방향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드 1부터 한번 전류의 법칙을 따져보죠. 노드 1에서는 들어오는 것이 플러스고 들어오는 것의 합과 나가는 것의 합이 같다부터 시작을 해보죠. 들어오는 게 6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과 마이너스 3이고 나가는 거는 I3밖에 없으니까 요 수식으로부터 I3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2번에서는요. 2번에서는 들어오는 것은 I3고요. 그쵸?
그쵸? I3고 나가는 것은 I4와 E 아닙니까? 그러니까 I4와 E가 되겠고 여기서부터 I3는 위에서 구한 값을 넣어서 I4를 구하게 되면은 1이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손으로 한번 풀어보면은 간단한 수식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 세 번째 노드 3에서는 들어가는 것은 2이고 나가는 거는 1과 5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은 2이고 나가는 것은 1과 I5니까 여기서부터 I5를 직접 구할 수가 있겠네요. 노드 4에서는요. 들어오는 것은 1이고 나가는 것은 I6와 10이죠. 그러니까 1과 I6와 10. 이게 또 틀렸습니다.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은 1이고 나가는 거는 I6와 10이 되니까 I6와 10이 되겠고 요 수식으로부터 I6를 마이너스 9로 구할 수가 있겠죠. 노드 5에서는요. 들어오는 거는 4와 I4와 I6고 나가는 건 I7이니까 I4, I6와 I7이 같다 해서 I7을 구하는데 4와 6는 또 다 위에서 구해 놨으니까 4는 1, 6는 마이너스 9니까 그걸 이용해서 I7을 마이너스 8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드 6에서는요. 들어오는 것은 I7 뿐이고 나가는 것은 마이너스 3과 I8밖에 없죠. 그러니까 I7은 마이너스 3과 I8을 등가로 놓고 I8을 구하면 되는데 I8을 구하려면은 I7을 구한 것을 이용해 버리면 I5 그쵸? 마이너스 8을 넣어버리면 이렇게 왼쪽으로 놓고 오른쪽으로 보내면 I8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조금 좀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히 하나하나 해 나가면은 여기서 전압은 KVL의 전압 법칙으로부터 전류는 노드에서의 전류 법칙으로부터 구해 나가면은 다시 한번 루프의 전압 강하량이 모두 0이다 하는 것을 이용해서 모르는 전압들을 구해주고 각 노드에서 전류들의 합은 0이거나 또는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가 전부 등가로 놓고 풀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쇄적으로 지금 풀리는 문제이고 어떤 경우에는 연쇄적으로 풀리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행렬식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우선 이렇게 연쇄적으로 앞에서부터 미지수가 풀려나가면서 뒤로 이게 전파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굳이 연립방정식을 풀지 않고도 풀 수 있는 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시 또 이제 오음의 법칙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음의 법칙은 우리 어려서 배운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V는 IR로 쓰이는 거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저항의 개념으로 본다면, 저항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저항이라는 의미가 저항하다. 그쵸? 그러니까 방해한다는 뜻이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저항인 것이고, 그것은, 전류는, 전압에 대해서 R만큼, R이 클수록 전류가 작아지는 거니까 R분의 V의 꼴로 놓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저항이 3ohm일 때, 저항이 3ohm이고 전원이 6V가 걸려 있을 때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회로로는 저항이 1K이고 전압이 6V가 걸려 있을 때 전류를 구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단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도 한번 키르히오프의 우리 전압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 한번 여기서 잠깐. 그래서 지금 요거를 말이죠. 좀 전에 배운 키르히오프의 법칙으로 한번 적용해 보죠. 역시 키르히오프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루프의 전류의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표시해 놓고 전압 상승은 마이너스, 전압 하강은 플러스로 해서 모든 전압 강하량은 0이 되는 걸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전압 1에서는 전압 상승이 일어났으니까 마이너스 이게 6V라면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다음에 전압을 통과하면서 저항을 통과하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강하량은 어떤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R1 그러니까
그 저항 곱하기 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항은 일단 3이라고 그랬으니까 3i로 해서 요 수식이 전압 강하의 수식이 나오게 되고 전압 강하량의 합은 0이다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겠죠. 요거로부터 i는 2A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식을 한번 적용해 보죠. 두 번째 회로에 대해서도 키르기호법의 법칙을 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압원에서의 상승이니까 마이너스 6으로 표시해 주고요. 이번엔 저항을 1kΩ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저항을 1000으로 암페어 그냥 오hm 단위로 바꿔서 1000으로 놓고 전류는 일단 모르는 값이니까 그냥 일단 루프에서 i로 놓게 되면은 전압 상승에서 마이너스 6, 전압 강화에서 1000i로 이렇게 여기를 바꿔주게 돼서 여기서 i를 구하게 되면 0.006A, 6mA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걸 키르기 법칙으로 적용하는 게 사실은 정확한 수식이고요. 우리가 어려서 배운 그냥 저항이 3ohm인 경우에는 i는 R분의 V 해가지고 구하고 저항이 1K인 경우에는 전류를 R분의 V 구하는 것도 맞는 방법이긴 하지만 여기는 함축적으로 모든 루프에서의 전압 강화가 합이 0이라는 키르기호프의 법칙을 이미 적용해 나와서 최종적인 공식만 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조금 더 원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기는 간단해도 여러분이 무슨 기사 자격증 시험을 본다든가 할 때는 당연히 언제 키르기호프의 루프의 법칙을 적용합니까? 어차피 단자가 하나이고 전압이 하나일 때는 그대로 그냥 공식을 적용해서 푸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원리적으로 많은 회로를 등가적으로 해석하고 확정적으로 해석할 때는 우리 좀 전에 배운 키르기호프의 법칙을 적용해서 수식을 세우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회로라도 하나의 법칙을 계속 동등하게 적용해 나갈 때 우리가 이걸 개념적으로 회로를 이해했구나 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이 좀 더 숙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좀 더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패시브 사인 컨벤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수동 부호 규정이라는 뜻인데요. 수동 부호 규정 약간 조금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패시브 사인 컨벤션이라고 해서 우리 전압 강화가 일어날 때요. 전압 강화가 일어나면은 보통 우리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봤을 때 그것은 수동 부호 규정을 지켰다고 하는데 전압 상승이 일어나게끔 표시를 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항상 저항은 전압 강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줌으로써 컨벤션을 맞춰준다 이런 건데 그 나중에 아마 여러 가지 예제를 따질 때 전류의 방향과 전압 강화의 방향이 반대로 표시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좀 더 이용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픈 서큐트과 여기도 쇼트 서큐트를 다룰 때에도 오픈 서큐트에서는 저항이 무한대 숏컷에서는 단락회로이기 때문에 저항이 제로. 그리고 전류는 여기서는 그대로 흐르고 전압 강화량이 없고 이런 것들도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이니까 잠시 이것도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파워의 개념이죠. 파워는 지난번에도 다뤘지만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겠고 전압을 다시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면은 I 제곱 R이 되고 다시 이것을 V의 입장에서 쓴다 그러면 I는 R분의 V가 되니까 R분의 V 제곱이 되더라. 그런 개념도 한번 좀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덕턴스, 지멘스란 단위를 쓰는데요. 그리고 기호도 G를 많이 쓰고요. 컨덕턴스는 R분의 1이다 하는 거를 좀 잠깐 머릿속에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류는 R분의 V였는데 R분의 1이 G로 논다 그러면 I는 GV로 쓰는 거고 V는 IR이었는데 R 대신에 G분의 1 쓰고 이렇게 해서 컨덕턴스의 개념도 잠시 도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등가회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등가회로라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회로라는 것은 회로의 일부를 좀 단순한 회로로 대치해도 나머지 부분의 전류전압이 동일하면 그 대치된 회로는 등가회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죠. 그 전에 우리가 독립전원에 대해서 잠시 또 용어가 나옵니다. 독립전원에는 독립전압전원과 독립전류전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요 부호만 머릿속에 기억두고 전압전원은 이렇게 표시되고 전류전원은 이렇게 표시되는구나 하는 것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회로가 서로 등가적인 것을 한번 증명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여기를 딱 잘라내므로써 이 왼쪽에 뭐가 있는지는 상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라낸 입장에서 봤을 때 양쪽 잘라낸 두 단자에 전이차만 V로 놓고 또 이 나머지 소자의 회로에 흐르는 전류만 I로 놓는다 그랬을 때 이 회로와 또 어떤 회로가 있는데 얘도 여기를 똑 잘랐죠. 잘라가지고 역시 요 끝단에 회로에 V가 있고 또 이 회로를 통하는 전류 I가 있을 때 양쪽의 전이와 전압과의 관계를 한번 구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보죠.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잘라낸 부분을 독립전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전압 강화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전압 강화, 전압 상승이 일어난 부분을 왼쪽으로 놓고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부분을 오른쪽으로 온다 그러면은 그 아까 키리호프의 전압 법칙에서 세 번째 법칙을 적용하는 거죠. 전압 상승의 양과 전압 강화의 양이 같다고 놓고 풀면은 회로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루프를 이렇게 돌렸을 때 이것은 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V라고 할 수 있으니까 상승의 양을 왼쪽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가 된 것은 이 전류를 표현하면은 저항을 통과하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강화량은 EI가 되겠죠. 상승량과 강화량을 같이 놓고 해놓으면은 V는 EI다라고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쪽 회로도 한번 보죠. B 회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루프를 이렇게 돌리면서 여기서 전압 상승량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여기는 전압 상승량이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V를 놓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전압 강화가 여기서 한번 일어나고 여기서 한번 일어나죠. 그러니까 V21과 V22 이 부분에서 전압 강화가 두 번 일어나면서 그쵸. 이 전압 강화의 양과 전압 상승량이 같다는 키르호프의 전압의 세 번째 법칙의 개념으로 수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요 각각의 저항 1옴에서의 전압 강화량과 그다음에 1옴의 두 번째 V22에서의 전압 강화량은 바로 우리가 그 오배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은 전류 I가 흐른다 그럴 때 1 곱하기 I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1 곱하기 I가 돼서 결국은 그냥 I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값들을 각각 대입해 주게 되면 EI가 되겠죠. 따라서 B라는 것은 역시 EI로 표현되는 거고 결국은 A에서 표현되는 전압과 전류의 표현과 B에서의 전압과 전류의 표현이 같기 때문에 결국은 두 식은 등가적으로 같다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두 개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요 회로와 이것을 각각의 저항을 더했을 때의 회로는 등가적으로 같다 하는 것으로부터 이 등가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은 어떤 저항의 직렬 연결 법칙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이런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3개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3개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루프를 쭉 형성시켰을 때 키르호프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은 전압 상승의 양은 V로 놓고요. 강화의 양은 V1에서 한번 강화, V2에서 한번 강화, V3에서 한번 강하고 전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전부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방향이죠. 여기 가운데. 이것도 한번 또 표시를 해볼까요? 이렇게 표시를 했죠.
왜 안 되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류의 오른쪽 그 시계 방향을 표시했을 때 전압 강하량과 전압 상승에 같다는 걸로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네, V는 전압 상승이고 오른쪽은 전부 전압 강하들이 아니니까 V1, V2, V3 전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요 방향대로 다 표시가 되니까 전압 강하량들의 합은 같다라고 표시했을 때 각각의 V1, V2, V3는 이 전류 I가 쭉 흐르면서 여기서의 전압 강하량 오음의 법칙, 여기서의 전압 강하량 오음의 법칙, 여기서의 전압 강하량 오음의 법칙을 각각 대입하게 되면은 전부 R1, R2, R3를 묶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전부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직렬 저항의 우리가 법칙은 또 나올 수가 있죠. 모든 뭐죠? 저항들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RS를 각 그 저항들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면 이 A 회로와 B 회로는 등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직렬 회로의 저항 법칙은 모든 저항을 더한 것과 같다라고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확장하면은 볼테이지 분배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요 전위들을 갖다가 여기서의 전위를 V1, 여기서 전위를 V2, 여기서의 전위를 V3라고 한다면 요 부분을 V1이라고 하죠. 그러면 V1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의 V1은 여기서의 전압 강하량이 떨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V1은 R1 곱하기 I인데 I를 여기서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어떻게 구합죠? 여기서 이걸 역수로 넘길 수가 있죠. 그럼 이거를 한번 표시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이와 같이 전류 I 입장에서 구해보면은 I는 V 나누기 아니죠. R1, R2, R3분의 V의 꼴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요 값 I를 전부 여기에다 뚝뚝 대입해주면 V1은 R1 I에서 이렇게 표시되고 V2는 R2 I에서 요 값을 또 넣어줌으로써 이렇게 표시되고 V3는 또 R3에서 I를 곱해줌으로써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볼테이지 디스트리뷰션 로는 모든 저항을 더한 것에서 각각의 R1, R2, R3만큼의 비율대로 전체 전압이 분배되더라. 마치 전체 저항 V가 각 저항별로 그렇게 분배가 된다는 것으로 또 우리가 간략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볼테이지의 우리가 직렬 연결에 있어서 결국은 등가 저항은 각 직렬 된 저항들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일반적인 공식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기본적인 법칙은 키리우프의 법칙의 전압 강화 법칙을 적용해서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었고요. 분배 법칙도 또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걸 가지고 몇 개의 이그젠플을 한번 풀어보죠.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요. V2 여기서 V2는 이제 잘못됐네요. V2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요 V2가 8V가 되도록 R1, R2를 구하라. 조금 문제를 살짝 꼬았어요. 그쵸? 일단은 한번 요 회로가 주어지면 우리는 기계적으로 전합전원 그 다음에 저항 R1, R2 그러면은 먼저 키리우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해서 전압 강하량은 전부 제로다 하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건 KVL의 첫 번째 법칙이죠. 전압 강하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압 전원은 전압 상승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1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항 소자 두 개는 전부 전압 강하를 일으키는 소자들이니까 V1은 전압 강하 일어났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V1 또 V2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압 강하량 이렇게 표시를 해서 우리가 키르프의 전압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요 공식이 주어지는데 이걸로 이제 끝나버리면 되는데 사실은 V2가 8V라고 그랬어요. 그럼 V2가 8V라면
여기서 우리가 V2가 공식은 R2와 V2 대, 그쵸? R2와 I죠. R2, 여기 이제 어떤 흐르는 전류 I라고 한다 그러면 R2I가 8V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V2를 8로 표시할 수 있다면, 나머지 V1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위 공식을 보면은 V1 플러스 V2는 결국은 12라는 어떻게 보면 전압 강화량은 전압 상승량 12와 같다는 수식을 써줌으로써 그러면 V1에서의 전압 강화량은 4V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 개가 더한 것이 12V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요 두 개의 수식으로부터 사실은 R1과 R2를 구하면 되는 건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지금 미지수가 3개가 되죠. R1과 R2, I 이 3개가 미지수고 C는 몇 개죠? 2개가 되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은 부정의 해가 됩니다. 수많은 해가 나오는데 거기서 뭐 가장 정수적으로 작은 값은 뭡니까? 비율로 따져봤을 때 두 식을 나눠버리면 I가 사라지고 R2분의 R1이 8분의 4, 2분의 1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율적으로 R1과 R2는 1대2를 만족한다는 수식을 세울 수 있고 거기다 가장 작은 간단한 값 1과 2를 쓸 수 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건데 2와 4도 가능한 거고요. 4와 8 또는 1K와 2K도 가능한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하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쵸? 다시 이 문제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쭉 살펴보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냥 전압 강화량의 합은 제로다 하는 키르요프의 법칙을 적용했다는 것은 계속 일관성 있게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 V2가 8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나머지 전압 강화량도 구해보고 여기까지 구해가지고 사실상 여기서 우리는 문제는 다 푼 거나 다름이 없는데 다시 거기서 R1과 R2를 구하라고 했는데 R1과 R2는 또 I를 알아야 되는데 I까지 알으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미지수가 3개인데 R1, R2가 또 2개의 미지수니까 결국은 부정의 해가 돼서 그냥 I 하나를 1로 고정을 해버리면 그 나머지는 그 비율대로 R2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푸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은 볼테이지 디스트리뷰션 로를 가지고 한번 구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테이지 디스트리뷰션 로에 의하면 V2는요. 전체 전압 12에 2개를 더한 것분의 요 R2, 그죠? 디스트리뷰션 로죠가 요거의 볼테이지 8이다 하는 것으로부터 결국은 R1과 R2의 비율이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도 역시 R1, R2를 직접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냥 R1을 여기서도 또 틀렸습니다. R1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R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R1 플러스 R2분의 R2가 3분의 1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고 그냥 R1을 1로 놨을 때 R2가 2 이렇게 구해줌으로써 R1, R2를 여기서 전압 디스트리뷰션 로로 구하는 방법도 해봤습니다. 두 가지 방법, KVL,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볼테이지 디스트리뷰션 로를 구하는 방법. 뭐 이거 자체도 키르요프의 법칙에서 유도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는 같은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이할 때 뭐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선택적으로 그때그때마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피스파이스로 한번 제가 구현해 본 것으로 화면 캡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회로를 피스파이스로 한번 그려보시고 보면 피스파이스 구하려면은 맨 처음에 그라운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전압전원 12V 넣어줄 때 요거 그려줄 때 요 12를 더블 클릭해서 12를 표시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R1과 R2를 그려주고 R1을 1옴과 2옴으로 여기서 풀었으니까 1과 2로 여기를 클릭해서 1옴과 2옴으로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끝났죠. 그래놓고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여기서 전류와 전압과 이런 것들이 각 노드마다 표시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10이라는 건 뭐죠? 여기서의 전위가 12, 여기서의 전위는 8, 여기서의 전위는 당연히 0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구한 것이 뭡니까? 여기서의 전위가 8V가 되도록 한다니까 여기의 전위가 8V 정확하게 맞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또 하나의 예제가 있습니다. 세 개의 저항이 네, 이렇게 쭉 루프로 구성하고 있죠. 그리고 역시 V는 이게 마이너스 12가 표시됐습니까?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압전원을 11로 놓았을 때 루프 커런트 I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리지스트 루프 커런트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I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볼티지, 리지스트 볼티지들 여기에 V1, V2, V3를 구하고 또 각각의 파워, 전력을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KVL을 돌려보는 거죠. KVL을 돌려봤을 때 결국은 여기서는 KVL을 돌리지 않고 전체에 그냥 우리가 직렬 저항의 법칙을 사용해서 전체 저항을 구하면 네, 30, 20, 10이니까 60A가 되겠고요. 네, 여기도 표시가 또 잘못됐네요. 네. 자, 이 전체적인 직렬 저항은 각각을 더해버린 것이니까 네, 여기서 65ohm이 될 것이고 등가 저항이 그리고 여기서 네, 잘못했습니다. 네. 문제가 120V였습니다. 그러니까 120V일 때, 우리가 각 루프의 커런트, 그 다음에 볼테이지들, 그 다음에 파워를 구하라 그러는 문제였으니까, 먼저 전류부터 구해보면, 전류는 전압전원 120에 대해서 전체 등가 저항을 구하면 2A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량을 구해보라 했으니까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은 그렇죠. 35ohm에 대해서 2A, 60V, V2에 대해서 25ohm에 대해서 40V, 그 다음에 10ohm에 대해서 역시 2A가 흐름으로서 20V 그렇게 각각의 전압 강화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각 소자에 대해서의 뭐 전력을 구해보라, 전력량을 구해보라 했으니까 전력의 공식은 VI니까 P1은 어떻게 됩니까? 60V 구한 것에 I 전류 2가 흐르니까 120W, 그 다음에 역시 V2에 대해서는 40V에 대해서 2A 80W, V3는요. V3에 대한 파워는 또 여기서 V3량은 20V에 대해서 네, 전류는 2A, 그러니까 40W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요 구한 것을 우리가 또 제가 피스프라이스로 한번 쭉 화려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따라서 V1, V2, V3 세 개의 저항을 갖는 회로를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압전원을 120으로 여기를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저항을 30, 20, 10이니까 30, 20, 10으로 파라미터를 다 수정해 주신 다음에 역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네. 여기는 지금 하나밖에 안 그렸지만 여러분이 한번 요게 와트죠. 와트 표시, V 표시, I 표시를 표시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각각 세 개의 소자에 대한 파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세 개의 소자에 대해서 파워까지 구하게 되면은 여기서의 전압 강화량 여기서의 우리가 표시가 120, 60이 되니까 요 차이는 몇이 될까요? 60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R2는 60과 20이니까 차이는 40이 아니니까 40이 나오고 요쪽 저항은 20과 40으로 차이는 20이 나오는 것이 되겠죠. 20과 0 하니까 차이가 20이 나오는 것이 되겠고 와트 표시, 암페어는 전부 2A로 똑같고 동등하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A로 흐르고 있고 전압 파란색 표시로서는 네, 우리가 전원에서는 우리가 상승이 일어나니까 이것은 그쵸. 전원 공급원의 입장에서는 소모하는 것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240W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모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R는 120W 맞고요. R2는 80W 맞습니다. 그리고 R3는 40W 맞습니다. 이렇게 각각 표시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다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에는 병렬 저항하고 대분인 회로, 그리고 등가 저항에 대해서 다루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문제 더 풀어보죠. 다음과 같이 전원들이 이렇게 등가적으로 합해졌을 때는 또 등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서 건전지를 이렇게 직렬 연결했을 때 1.5V 건전지를 3개를 연결했을 때 어떻게 상승되는지 우리가 전구의 밝기를 갖고 시험하는 그런 어렸을 때 실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역시 이것도 키르호프의 전압 상승의 법칙을 적용해 보면은 결국은 각각의 서플라이 전원원들의 총 상승 양들, 하강 양으로 표시됐지만 여기는 하강이라고 표시됐지만 아무튼 VS1, VS2, VS3의 합은 공급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2.9에서 여기서는 플러스 상승이 일어나는 전압원을 썼고 이건 반대로 했어요. 여기도 상승이네요. 18V가 상승됐고 여기서는 하강이 됐죠. 10V가 됐을 때 여기 전류 I는 얼마나 흐르겠는가 하는 거니까 그럼 얘를 등가적으로 얼마짜리를 보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를 뚝 잘랐을 때 그러면 5V 상승, 18V 상승, 7V 하강이니까 결국은 요거의 등가 전원은 이 세 개를 전부 계산해 보았을 때 16V 전원이다 하나로 우리 등가적으로 보겠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적용했을 때 결국은 4A가 흐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교과서를 따라가면서 현재 2.9절까지 풀어보았고요. 우리가 2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1주차에서는 피스파이스 기초를 잠시 다뤄보았고 2주차에서는 본격적으로 가장 모든 회로 해석의 기본이 되는 키르호프의 법칙, 전류 법칙과 전압 법칙을 다루었습니다. 이 두 개의 법칙을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각 루프에서의 전류의 값을 구해보고 각 노드에서 전류의 값들을 구해보고 각 루프에서 전압들을 구해보는 예제를 한번 해보았고 우리가 아까 풀어본 예제로는 그것이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풀어지는 예제를 해봤기 때문에 우선 아무리 그것이 모르는 값들이 많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풀어지는 값이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지만 이제 앞으로 다룰 회로는 회로망처럼 이것이 엉켜붙게 되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풀리질 않습니다. 그럴 때는 동시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연립방 정식을 풀고 그 연립방 정식을 우리가 행렬의식으로 전환해 가지고 내가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 해를 구하는 방법까지도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지금 피스파이스하고 연동을 시켜서 여기에 보여진 그림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좀 그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신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2.8의 예제도 피스파이스를 한번 그려보시면서 전압과 전류 그리고 전력들도 어떻게 잘 원하되나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개의 저항을 직렬 연결로 하는 것이도 제가 같이 저는 다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그려보시는 걸로 실습으로는 생략했지만 여러분이 한번 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공부한 내용 직렬 저항의 여러 가지 등가 회로들은 왜 이렇게 나왔는가 하는 것도 해보면서 전압분배 법칙까지도 머릿속에 잘 한번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오늘은 우리가 전압전원만 다루었는데 나중에 이제 태분인 회로나 또는 우리가 노드 해석법 같은 걸 다룰 때는 전류전원도 한번 다뤄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압전원만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회로의 등가 회로들을 한번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음의 법칙, 아주 단순한 법칙이긴 하지만 이 오음의 법칙이 너무나 지금 우리가 전반부에 따르는 모든 회로는 우선 저항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오음의 법칙을 어려서부터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전압 강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가 루프의 그쵸. 등가 회로들을 계산할 때 루프에서의 전압 강하량은 제로다 하는 공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오음의 법칙도 이해하는 것을 한번 다뤄보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회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쇄적으로 풀리는 예제이긴 하지만 교과서대로 다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가고 어떤 경우는 또 너무 간단하고 그렇게 좀 사실은 막 업다운이 좀 심한 거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반복해서 제 영상을 청취해 나가면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아무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가장 중요한 회로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은 루프에서의 전압 강하량 또는 루프에서의 전압 강하량과 상승량의 동등식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예제를 풀어보는 문제라든가 또는 노드에서는 들어오는 양의 전류의 양과 나가는 양의 전류의 양이 같다는 걸 푸는 것으로서 노드에서의 해석법을 통해서 전류들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은 세 번째 시간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르호프의 법칙과 그 다음에 오음의 법칙, 그 다음에 직류저항의 직렬 연결, 그 다음에 그 직렬 연결 회로에서의 전압 분배 공식까지도 다루면서 아주 다양한 회로들을 다뤄보았습니다. 오늘 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교과서와 함께 같이 한번 나중에 교재와 함께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고 교재가 원서이다 보니까 물론 번역본도 보시면 여러분이 똑같은 직역한 역서이기 때문에 결국은 교과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말씀드렸듯이 살짝은 요 책이 너무나 개념적으로 설명하다 보면은 살짝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수험서를 본다든가 뭐 기사 자격증 시험 같은 거 볼 때는 오히려 문제 풀 때는 그게 훨씬 더 쉬워 보이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러한 책의 단점은 뭐죠? 개념을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머릿속에 다 날아버리는 개념이고 교재에서 아주 개념적으로 설명한 것은 문제를 풀 때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개념을 이해할 때는 너무나 그 근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깊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